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약 30만 명의 예비역들이 전쟁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보통 공격당한 국가가 자신들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동원령이란 걸 선포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러시아는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현재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사참술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대치 중인 만큼 전시 상황에 대비하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데프콘, 진돗개 경보 등으로 나뉘는데, 적의 징후에 따라 진돗개 셋, 둘, 하나, 데프콘 3, 2, 1 등 단계별로 태세가 격상되며 전쟁을 대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어 난리 난 적이 있었죠.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나 국지도발 상황의 경우에는 현역 군인들만 작전에 투입되는 반면, 전시 상황이 되면 국가적으로 동원령을 선포하게 되며 예비역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자들까지 각 사회 전반에 걸쳐 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동원되는 자원의 범위에 따라 일부 예비군과 물자만 동원하면 부분 동원령, 국가 역량의 대부분을 동원하면 총동원령이라고 하는데, 먼저 동원령이 뭔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병역 의무의 종류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주위에 아는 형님들이나 동생, 아버지, 삼촌들이 군대를 갔다 왔거나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병역 의무를 그냥 군대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보충역, 민방위,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대체역 등으로 나뉩니다. 현역의 경우 육해 공군 해병대 중 어디를 갈 것인가, 또 계층은 병사, 부사관, 장교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도 다 다른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당연히 본인이 소속된 부대에서 곧바로 전쟁에 투입됩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과 같은 전환복무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그 즉시 전환복무가 종료되며 육군 병사로 투입됩니다. 해양 의무경찰의 경우는 해군병으로 투입되죠. 근데 만약 내일 전역 예정자였던 말년 병장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육군 기준 의무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실제 현행법상 복무기간은 2년입니다. 그럼 현재는 왜 18개월만 복무하고 있냐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 상황에는 최대 6개월의 복무기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재수 없으면 말년병장의 경우 도합 최대 1년의 군복무가 추가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병사가 아닌 간부들의 경우는 전역이 무기한 연기되죠. 그럼 전쟁이 장기화됐다고 가정하고 전쟁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고 싶겠지만 예비역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예비군으로서 다시 전장에 투입됩니다. 원래는 만 40세까지가 예비역 신분이지만 전시 상황엔 만 45세까지 그 기간이 늘어나며, 이미 전역한 사람들도 만 45세가 안 넘은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복무 당시 계급 그대로 다시 전장에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부 출신의 경우 해당 계급의 연령 정년이 되는 해까지 예비역 신분이며, 다만 여군의 경우 전역할 때 본인이 예비역이 될 것인지 퇴역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엔 현역복무뿐만 아니라 대체복무라 하여 군대 대신 갈 수 있는 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대체복무요원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 현역을 대체해 복무하는 것을 보충력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동원령이 선포된다면 보충력으로 군대 안 간다고 좋아했던 옆집 형님도 그 즉시 전투복을 입고 군대로 끌려갑니다. 다만 보충력인데 몸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기초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경우 이분들은 전시 근로자로서 징집됩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 병역 의무자들은 귀국 명령이 떨어지며 마찬가지로 군대에 들어와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45세까지는 모두 해외여행이 금지되며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병역 판정 검사와 병역 의무 이행을 학업 등의 이유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전쟁 나면 분명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쇠약하고 몸도 안 좋아서 안 돼요. 군대 못 가요. 일부러 군대 빼려고 이런 얄팍한 개수작을 부려도 통하지 않습니다. 전시 입영 대상자는 심리검사가 대부분 생략되며 외과와 내과 위주로만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전시 상황에 내가 입영 대상자인지 어디서 입영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병역 의무 통지서는 우편이 아닌 신문과 TV,
라디오와 같은 매스컴을 통한 공고로 바뀝니다. 해당 매체들에서 병역 이행에 대한 내용과 날짜, 장소 등을 알려주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알려준 날짜에 입영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을 기피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원령에 따라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소집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동원령에 해당된다면 전방 부대까지 직접 걸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시 상황엔 이미 군대가 도로와 철도 사용 우선권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지정된 곳에 모이기만 하면 그 즉시 군부대 차량을 이용하여 친절하게 군부대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에이 씨발, 전쟁 상태의 군부대 차량들은 다 전방에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전쟁이 나면 실제로 군 차량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특정 차량들 또한 예비군처럼 징집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SUV나 대형 승합 차량, 버스, 트럭 등이 해당되는데 이런 차량들은 전시에 이렇게 징발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국가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들을 국가에서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데 차량뿐만 아니라 인력과 주요 업체들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 발전소, 공장, 방송시설 등등 사실상 대통령령으로 필요에 따라 위급할 시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가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력의 경우 만 19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 중 기술면허나 자격증을 취득한 과학기술자는 비상 대비 인력 자원에 포함됩니다. 기술 자격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웬만한 자격증은 거의 다 해당됩니다. 흔히 말하는 기사 자격증, 기능장, 기술사 등의 자격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인력, 물적 동원은 전쟁이 끝나면 국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이겼을 때 가능하겠죠. 또한 특정 자격을 보유한 경우 예비역 장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군대에서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쪽으로 분류되는 직종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만 40세 이하의 사람들 중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수의사, 성직자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시에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는 것이죠. 학생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신체 건강한 19세부터 45세까지의 남성은 현역을 포함한 각종 전시근로자로 복무를 하며 60세까지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대비 자원 중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고 대부분 업체와 근로자들 또한 물적 자원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고 싶지 않다, 나는 도저히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나이 60세를 넘기거나 45세가 넘을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하나 없이 틀딱 백수로 지내시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 수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